사표 받아낸 그녀와 아무것도 못 받아낸 그 남자.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뒤 첫 언론 인터뷰라면서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했고 윤석열 발탁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. 한겨레 기자가 검찰총장의 임기가 보장된 자리라고 해도 왜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해 검찰총장을 그만두게 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묻자, 문통은 그런 부분들은 우리 한겨레 신문 같은 매체가 제대로 알려야 하는 건데라면서 당시 언론의 비협조를 탓한 뒤, 또한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 건의로서 징계 해임을 할 수가 있어서 실제로 당시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하려고 시도를 했죠. 그런데 그 과정이 아주 잘 처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처리되지 않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해임도 못하고 거꾸로 역풍을 받고 정치적으로 이 사람을 키워주는 결과가 되었던 것이죠라고 추 장관 탓을 했습니다. 좋습니다. 당시 언론도 잘못했고 추 장관의 윤징계 시도도 미수에 그쳤다고 칩시다. 그렇다고 문통의 책임도 면제되나요? 아닙니다. 그렇지 않다는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. 임기제 탓에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을 중단시킬 수 없었다 하더라도 윤이 사표를 낸다고 큰 소리를 쳤다면 그 무슨 일이 있어도 사표를 받아냈어야 하지만 문재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. 때는 2019년 9월 7일 윤석열은 조국 법무장관을 임명하면 내가 사표를 내겠다며 방방 떴습니다. 화가 난 문재인은 청와대 수석들에게 윤석열 사표를 받아와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거짓말의 달인인 윤이 사표를 낼 리 없지요. 문통은 인터뷰에서 윤석열의 검찰개혁 반대 속내를 알아차린 순간을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 때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. 즉 2019년 9월 7일 윤이 조국을 임명하면 내가 먼저 사표 낸다고 방방 뜬 날 윤의 정체는 완전히 확인된 셈입니다. 검찰개혁을 최대 공약으로 내건 문통이라면 윤이 내겠다는 사표를 반드시 먼저 받아낸 뒤 조국 장관을 임명해야 했습니다. 하지만 우유부단한 문통은 그냥 넘어갔지요. 대통령 인사권을 무시하고 거짓 사표를 흔들어대도 아무 일 없었던 이날 윤의 1차 쿠데타 즉 검찰 내란은 완성됐고 내란 성공의 맛을 지대로 본 윤은 6년 뒤 영구 집권을 위한 12.3 전국 비상계엄 내란을 저지릅니다. 문통은 이렇게 윤이 내겠다는 사표도 못 받아냈지만 추 장군 추미애는 달랐습니다. 이른바 추윤 갈등 때 검사들이 윤 편을 들면서 추 장군에게 마구 대들었지요. 대들던 한 차장 검사가 항의성 사표를 냈고 이걸 놓칠 추 장군이 아니지요. 이 과정은 추미애 가명 소설 장아리 240쪽에 나옵니다. 장아리는 사표 접수를 확인하기 전까지 퇴근하지 않겠다고 엄명을 했다. 못 이긴 검찰과장은 퇴근 시각 직전에 사표 접수가 되었다고 결재판을 들고 나타났다. 장아리가 바로 결재를 한 직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김정민 의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. 김우주 차장검사가 실수로 사표를 냈는데 돌려받고 싶다는 것이었다. 장아리는 결재가 끝나 되물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. 퇴근 후에도 김정민 의원은 사표를 없었던 일로 해달라며 조르는 전화를 3번 더 했다.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. 김우주 차장검사는 장관에게 결코 충성할 사람이다. 우리 편이다. 라는 내용이었다. 장아리는 낙장불입이다. 이미 간부들에게 공개적으로 즉각 수리를 조치했으므로 반려는 곤란하다고 말했다. 검사가 사표를 낸다고 했으면 내는 거지. 추 장군은 절대 물러주지 않습니다. 현직 대통령은 후계자 대통령을 지명해 당선시키기는 힘들어도 최소한 특정 후보가 당선 못 되도록 막을 수는 있다는 정치판의 격언이 있습니다. 그만큼 현직 대통령의 힘이 막강하다는 얘기지요. 그런데 우유부단 그 자체인 문재인은 윤석열에게 질질 끌려다니다가 정권까지 내주고 말았습니다. 문통이 추 장군 같았다면 윤은 2019년 9월 7일 사표를 흔들어대는 장난을 치다가 추 장군에게 낚아채어 끝장났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지난 3년간의 난장판 그리고 12월 3일의 죽음의 구판도 모면했을 것입니다. 문재인 같은 우유부단한 인물이 다시는 정치판을 기웃대지 못하도록 헌법소 국민은 더욱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.